자, 데이터 마이닝 구현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를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지금 당면된 문제가 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라는 걸 먼저 문제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행동을 취하고 이제 결과를 측정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 두 가지 과정은 우리가 비즈니스 이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이슈거리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데이터 마이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룰들이 끄집어내지는데, 지식들이, 그 지식이 진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데이터 마이닝 분석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에 어느 분야에 어떤 이슈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을 것인지를 정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지라는 원천 데이터 선택을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을 했으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제 끄집어내야죠.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과정에 데이터 클리닝이 있고, 그 다음에 코딩이 있고, 인리치먼트라는 세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정제를 하게 됩니다. 보통 데이터 정제라는 말을 쓰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데이터 마이닝 툴을 설정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제가 옛날에 통계학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맞게끔 다양한 통계적 방법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할 때 뭐 t-테스트를 하든 뭐 아노바를 하든 회귀 분석을 하든 방법을 결정해서 우리가 분석하게 된다라는 것을 통계학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데이터 마이닝 툴들은 크게 보면 unsupervised, supervised, 그 다음에 supervised에서도 2개, unsupervised도 4개, 이렇게 그 외에도 더 많습니다.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과연 어떨 때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이 어떤 툴을 써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툴들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럼 뭘 써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이걸 써야 되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 툴들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툴을 선정해서 마이닝을 한 다음에 결과를 분석해 보고요. 이 결과가 좋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액션에 취해 주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데이터를 다시 끄집어내서 또 이런 작업을 또 고치게 되는 이런 순환 구조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가 적용 업무 정의죠. 자, 문제가 있는데, 자,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적용 업무는 너무 광범위하면 우리가 그 포괄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특정한 분야로 이렇게 한정돼서 갖고 와야 되고요. 이런 분석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슈거리들이 과연 어떤 종류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 과연 그걸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 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4가지 정도의 우리가 이슈거리를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게 연결돼서 데이터 마이닝 툴하고 연결이 되죠. 첫 번째, 특정 제품과 어떤 특정한 제품과 제품 또는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나? 지난번에 항상 설명을 드렸듯이 뭐 맥주하고 기저귀하고는 관계가 있나 없나? 즉 데이터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 무슨 물건을 판매할 때 어떤 물건하고 어떤 물건하고 끼워 팔아서 우리가 판매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게 연관성 분석이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지가 결정이 되면 실제로는 어떤 분석 방법이 다 결정이 돼요, 사전에. 자, 그걸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경과한 후에 특정한 구매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가. 즉 A를 사면 일정 기간 뒤에 한 달 뒤에 B를 사고, 즉 A를 산 사람들의 거의 90%는 B를 꼭 사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가. 그럴 때는 순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차 연관성 분석, 유사 분석,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르는 잠재 고객이 있는데, 이 잠재 고객을 한번 분류해 보고 싶은지, 즉 우리 회사의 로얄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을 좀 구분해서 특정한 고객군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은지,
즉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고객을 어떻게 군집하지, 분류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제품 판매 동향을 나타낼 때, 그럴 때는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쓰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뒤에 가면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업무가 설정이 되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 갖고 와서 데이터를 이제 클리어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먼저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죠.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들을 갖고 와야 되는지 먼저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쭉 거치게 돼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끄집어내야 되게 되는데, 끄집어내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데이터 클리닝 해서 필요 없는 정보들이나 부정확한 정보들은 제거를 해야 되죠. 쓸데없는 정보들을, 이제 바이어스된 정보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정확한 값이나 중복된 레코드는 삭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데이터들은 이제 빼게 되고, 그 다음에 duplication 해서 중복되거나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null 값이 있는 거는 대체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해주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구매일자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이거를 그대로 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nrichment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enrichment는 데이터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 건수에, 오퍼레이션의 데이터들은 기존에 딱딱딱딱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온 사람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해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최소한 작은 테이블로 쪼개서 우리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런데 데이터 마이닝은 실제로는 그런 데이터들을 내 필요에 의해서 주제에 맞게끔 쭉 하나의 테이블로 모아 놓습니다. 따라서 중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여기다 끼워 넣죠. 한쪽의 틀에 의해서.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번호 이름에서 보시면 수입하고 신용 한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집을 보유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딩입니다. 뭐냐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통계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숫자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는 것처럼 나이, 지역이면은 뭐 서울, 경기도 해가지고 미리 코드를 부여하는 겁니다. 서울은 1번, 뭐 부산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코드화 시켜서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유 여부도 0과 1로서 이렇게 yes, no나 이런 것들은 0과 1 또는 1과 2 이렇게 코딩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끄집어 갖고 와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는 그 과정 중에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필요 없는 데이터를 제거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집어넣고 enrichment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화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숫자로 바꿔주는 코딩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죠? 데이터 마이닝 전환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다. 클리닝, 그 다음에 enrichment, 그 다음에 코딩. 이 세 가지 작업을 거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분석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겠죠. 이거는 코딩의 한 작업이고요. 코딩한 작업 중에 이제 플래팅 코딩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잡지 종류를 차에 관련된 잡지 종류, 음악에 관련된 잡지 종류, 자기가 읽고 싶은 잡지 종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쭉 풀러서 0과 1로서 이렇게 코딩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이너리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카디널리티 n을 n 바이너리라고 하는데, n 바이너리라는 게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0과 1로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코딩을 해서 분석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툴들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 방법에 맞게끔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다예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조건. 자, 이렇게 코딩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툴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닥치는 문제가 뭔지,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지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 마이닝 툴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기법들이 영어로 이제 좀 나와서 그렇지만,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게 인공신경망 분석이고요. CBR, 사례 분석, 그 다음에 트리 인덕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리그레션 있고, 어소시에이션 룰이 연관성 분석,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 이런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분석 기법들이 실제로는 이러한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레딕티브하고 디스크립티브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뭔가를 예측해야 되는다. 그럴 때는 예측 기법이라는 분석 툴을 써야 되는데, 보면은 여러 개가 있죠. 여기 4개, 위에서부터 이 4개는 다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다. 그죠? 얘는 트리 인덕션은 분석의 클래시피케이션은 되는데 에스티메이션은 안 된다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분류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스크립티브라는 거는 예측은 안 하고 기존에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기법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피니티 그룹핑이라는 거는 연관된 것들끼리 그룹핑하는 거를 어피니티 그룹, 우리가 알고 있는 어소시에이션 룰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클러스터링은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툴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클러스터링 기법과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들어가게 되죠.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두 가지는 디스크립티브인데, 이 디스크립티브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옆에 보시는 이 프레딕티브라는 거를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이라고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해서 데이터 마이닝 모델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아까 전에 보면 디스크립티브한 분석 기법을 여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패턴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얘기하겠죠. 이제 그런 데이터 분류 기법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데이터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 처리를 하는 거래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딕션일 경우에 컨티뉴어스냐 카테고리컬이냐에 따라 가지고 나눠지죠. 컨티뉴어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분석 숫자 자체가 연속 변수이고, 밑에 카테고리컬이라고 하면은 남자, 여자, 성별 이런 것처럼 0과 1로 그룹핑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얘기합니다. 통계학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통계학 배운 사람들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구분할 줄 알죠.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변수, 연속적인 값을 갖는 변수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한 변수는 남자, 여자, 혈액형은 4가지가 있죠. 타입이. 그런 식으로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분류하는 데이터 변수들을 우리가 카테고리컬한 변수다. 이거에 따라서도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분석 툴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이런 분석 결과가 과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문제를 잘 해결한 건지, 또는 이게 실제로 문제에 그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건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그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마케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이 분석 툴을 이용해서 지식을 발굴해냈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 부서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이러이러한 결과들을 도출해냈는데 니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려주게 되는 거죠. 말한 대로 기저귀하고 맥주하고 연관성을 발견해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갖지? 이게 맞아 틀려?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를 이제 서로 간에 토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와 연관된 시스템을 우리가 DSS, Decision Support System, 또는 EIS,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회사들이 다양한 방법론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회사들마다 들어가 보면 야, 우리는 이렇게 분석할 거야. 이렇게 방법들을 정의를 해놔요. 방법론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순서나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여기서는 이걸 해결하고 이걸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정해 놓는 거를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것들은 기본적인 데이터 마이닝 방법을 얘기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세스라는 곳에서도 방법론을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나온 방법들을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샘플링, exploration, 그 다음에 modification, modeling, assessment 이런 순서로 우리 데이터 마이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방법론을 이제 해놓죠. 세스도 있고요, IBM도 있고 회사들마다 분석하는 방법론들이 다 있습니다. 회사 들어가면 이제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SPSS 클레멘타인도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표본 추출은 데이터 샘플링에서 보면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그 과정이고요. 익스플로레이션은 우리 클리닝하는 방법이고, 데이터 변화는 우리 엔리치먼트랑 코디피케이션 하는 방법이고, 모델링, 평가, 이거는 똑같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화된 걸 몇 개만 이제 잠깐 보면은 이제 어소시에이션 룰 구축이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분류와 군집화는 약간 틀린 개념입니다.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 패턴, 일반화 규칙 이런 형태를 데이터 마이닝 툴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데이터 마이닝 적용 기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구분하는 목적이나 목표 변수 유무에 따라서 이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목표 변수 유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unsupervised냐, supervised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unsupervised는 뭐냐면은 결과 변수가 없을 때 쓰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많이 보는 게 association 룰, 그 다음에 군집 분석 이런 것들이 unsupervised learning에 많이 쓰이고요. 분석 기법이고, supervised learning에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결과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도산했다 안 했다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떤 기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이 도산을 어떻게 했지라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 인공신경망, 사례 기반,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쓰이게 되는 거죠. 이제 위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예측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거냐, 그 다음에 목표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거를 예측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설명하는 거냐 이거로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감이 아직 잘 안 오니까 우리 쭉 해보면 감을 이해를 할 거예요.